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다입니다. 인류가 겪은 첫 세계대전인 제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확실히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와중 벌어진 러시아 혁명은 이후 한 세기가량 인류의 절반이 겪었던 사회주의 실험의 시작이 되기에 그 중요성은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국사 수업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이러한 사건이 당시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또 선생님 채널에 뒤져보면 이제 세계사적으로 나오니까 정말 혹시나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다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왕국이나 제국이 아닌 민주주의 국가가 됐을까? 사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이 1914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어가는 국가들 중에 많은 국가들이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왕국 또는 제국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여 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왕국이나 제국은 좀 특이한 정부 체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왕국이나 제국 뭐 이런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선생님이 좀 봤을 때뭐 영국, 일본 정도에서 아마 끝날 것으로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확 변화가 일어났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전쟁입니다. 전쟁터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미쳐가는 영국군, 그리고 겁에 질려서 정신을 놓고 울고 있는 어린 독일군 같은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전쟁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1914년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서 일어난 사라예보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의 동맹국 간에 벌어진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넓게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식민지 경쟁이 과열되면서 영국,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 선발주자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의 제국주의 후발주자들 얘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탓이 되겠고, 좁게는 그 긴장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유럽 내 발칸반도 지역에서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 원인이라고 우리가 좁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 유럽이 휘말린 거대한 전쟁인 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은 반사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1905년 제2차 영일동맹을 맺으면서 영국과 동맹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프랑스 측인 협상국에 일본이 참여를 하면서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적국이었던 독일이 중국 내에 빌린 땅, 즉 조차지인 산둥반도를 확보하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륙으로의 진출에 다리를 놓을 수가 있게 되었고,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전쟁 중이라 중국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서 중국 시장을 서서히 장악해 나아갑니다. 또한 전쟁으로 실시간 쑥대밭이 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일본에다가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지 않고 있는 일본에다가 무기 등의 군수 물자를 대량 주문하게 되면서 군수 물자 수출이 늘어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1915년 일본은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들이밀게 됩니다. 이 21개조 요구는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중국 내에서의 반발로 결국 모두 이렇게 통과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본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중이던 1917년, 러시아에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되니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이 대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800년대 후반 러시아의 변화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의 물결이 러시아로도 밀어닥치기 시작했고 러시아에 공장이 들어서는 등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러시아의 공장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산업화와 함께 자본주의도 함께 들어오면서 지식인들 사이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하려는 사회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점차 나아가고 있던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있던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과 비교해서 옛 체제로 볼 수 있는 당시 러시아의 황제, 사르의 절대적인 전제 지배 체제를 비판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던 차르는 바로 여기 보이는 니콜라이 2세였습니다.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개혁 의지를 차르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시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엽니다. 당시 러시아 농민들에게 차르는 따뜻한 아버지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개혁 소망을 보여주면 차르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아닌 말 그대로 간곡히 요청하는 평화로운 시위가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위는 사르의 명령을 받은 러시아군의 진압으로 피로 물들면서 끔찍하게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차르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게 된 러시아의 노동자들과 힘을 합친 일부 병사들이 1917년 3월 8일 혁명을 일으켜서 차르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키고 러시아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대표자 회의, 소비에트를 구성하고 임시 정부를 수립하니 이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의 첫 단계인 3월 혁명, 러시아의 옛 달력으로는 2월이기에 2월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사건입니다.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가 갈팡질팡하면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니콜라이 2세 때부터 지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서 즉시 빠져나온다는 약속을 임시정부가 지키기는커녕 대패를 당하고 오자 사회주의자인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즉시 전쟁 중단,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임시정부 타도를 위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레닌과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임시정부는 붕괴하였고 모든 권력을 볼셰비키가 주도한 소비에트가 장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11월 혁명, 러시아 옛 달력으로는 10월 혁명으로서 세계 최초로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국가가 러시아에서 등장하게 된 순간입니다. 이러한 대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던 제1차 세계대전은 결국 미국의 힘을 등에 업은 영국, 프랑스 등 협상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19년 1월 18일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패전국들이 모여 전쟁 후 처리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게 되니 이것이 파리 강화회의의 개막입니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이들은 왼쪽부터 차례대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등의 승전국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큰 입김을 지녔던 것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황을 바꾸면서 떠오르는 국가임을 증명한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이러한 끔찍한 1차 세계대전 같은 재앙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들이 지켜야 할 원칙 14개를 발표하니 그것이 바로 14개조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 중 전 세계의 가장 큰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것은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바로 어떤 민족의 문제는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즉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 경쟁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으니까 식민 지배하지 말고 그 민족들끼리 알아서 살게 냅두자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패전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제국 등 유럽의 다민족 제국이 각 민족별로 독립하게 되면서 유럽과 기타 각 지역에 많은 신생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만 우드로 윌슨은 이렇게 우리가 식민지배 그만두면 다 같이 그만둘 거야. 다들 그만하자라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으니 바로 프랑스나 영국 등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승전국,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 권리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민족 자결주의는 패배한 국가와 그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 있을 가장 참혹한 전쟁을 예비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후 세계의 모습들을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첫째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 대륙 내에 강력하고 오래된 제국들인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황제들이 전쟁 패배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스스로 물러난 국가, 그리고 그들 밑에서 새로이 독립한 국가들은 황제나 왕을 국가의 수반에 두지 않고 공화정, 즉 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민주주의가 이때부터 일반적인 국가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말 그대로 제국의 황혼, 제국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이들이 만든 헌법은 20세기 가장 훌륭한 헌법이라 평가받으면서 지금까지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자 전쟁 중에 그 남성들을 대신할 여성들의 노동력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특히 전쟁에 필요한 무기 같은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남성들 대신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국가의 전쟁에 크게 기여하였고, 전쟁 후에 여성들은 이렇게 노동으로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자신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보상은 바로 이전까지 허락되지 않았던 정치 참여 권리,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여성 참정권이 확대되어 갑니다. 한편 새롭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한 레닌은 사회주의의 전세계 확산을 위해서 식민지 민족들의 해방운동을 사회주의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식민지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가 큰 인기를 가지고 빠르게 확산되는 원인이 됩니다. 일제 지배를 받던 조선에도 이 선언은 큰 영향을 주면서 이후 우리가 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